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아마 내 생각엔이란 채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공식 채널. 어, 구독자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두 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 그 채널.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생각들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올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사실이 있고 그 추석 때 있었던 일 사실이 있고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그 생각의 경험으로 어떤 것이 깨달은 점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 그런 걸 정리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깨달음에 이것도 사실이지만 좀 특별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외부에 대한 생각과 내부에 대한 제 안의 생각 중에 외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봤어요. 근데 외부에 대한 생각은 보통 걱정이더라고요. 뭐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신기루를 만들어서 그 신기루에 대한 공포나 뭐 이런 자멸감이나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현재에 존재하는 것처럼 신기루를 만들어낸 거죠. 뭐 인간의 특성인데 이게 제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뭐든지 과해지면 이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요한 걸 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은 좀 그만두고 어, 내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무의식이 컨트롤되지 않을까. 뭐 무의식을 감히 모두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식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의식에서 좀 보조해주고 의식적으로 힘들 때 무의식이 대신해주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또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 두 가지 크게 한 게 내가 가장 햄버거 가게 가서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봤어요. 14,900원이더라고요. 야, 이게 국내에서 제가 맨날 5,500원짜리 세트 먹다가 그 집에서 한번 비싼 걸 시켜봤습니다. 어떤 맛인가. 근데 뭐 그 어디죠? 맘스터치 버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불휘향 버거인가 뭐 BF 그 KFC 버거가 되게 비슷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시켜 먹어봤는데 전에도 사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시키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들고 올 필요도 없이. 그래서 수박을 샀는데 역시나 많다. 그래서 누굴 나눠주기에도 참 애매하다. 제가 다 먹죠 뭐. 참 맛있더라고요. 요즘 수박 달고. 그리고 깨달은 점이 좀 많습니다. 이제 깨달은 점을 얘기를 하면 좀 정리가 돼서 말이 술술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신감. 제가 이미 깨달았다는 건 제가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금 깨달았든 아니면 깨달고 나서 그걸 인지를 못했든 간에. 그래서 인지한 내용은 말과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인생을 살았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졌던 거예요. 평소에 말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하는 능력과 이 목청이라 그래야 될까요? 목에 그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발달을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혀도 길고 그리고 입안 내부 구조도 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을 못하니까 좀 결핍이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되게 뭐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결론은 수업을 해보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되게 당황스럽고 뭐 힘들고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게 저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마음을 읽을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무작정 달려들고 혹은 반대로 저한테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만남만 해왔다면 이번에는 서로 여유가 있어서 서로 지켜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소개를 받아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저를 굉장히 천천히 바라보시고
저도 그 덕분에 뭐 천천히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거리를 두고 사람을 본다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순수하게 사실적인 주관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과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과소평가,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의 표현에 조금 서툰 건지 둔감한 건지 아니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었던 건지 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더 많았고, 그리고 물론 그 대화가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많은 상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상황에 공통적인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없는 대인 관계에서는 뭐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의 마음을 읽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생겼다는 그 요번 기회를 통해 생긴 것도 물론 있고, 원래 있었는데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외장하드 분실이 있는데,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한번 하드를 2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요번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자료들이었고, 백업도 어느 정도는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론은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보면서도 그 쇼츠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괴로움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고 뭐 중독적인 마약이 나쁘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나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정도나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즐거움을 유지할 권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쇼츠를 보면서 아주 효율적인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물론 게임기도 몇 개 있고 뭐 조이스틱도 한 다섯 여섯 개 있고 막 뭐 게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게임을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쇼츠가 저에게는 딱 맞는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쇼츠를 보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그런 원론적이거나 대중적인 해석은 제가 지금 내릴 수 없고요. 일단 저에게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과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충분히 쇼츠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보고 적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보면서 되게 조금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현실을 회피하면서 즐기고 마음 안에 무언가 두고 있다면, 쇼츠는 약간 그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온전히 푹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사이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도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 그 안에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쇼츠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아주 1mm만큼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삶에서 돈을 몇 억 더 벌고 그리고 뭐 사람을 엄청 좋은 사람을 몇 명 더 만나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현재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mm 더 즐기는 게, 아주 조금 한 자국 한 방울 더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안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넘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다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러면 충전을 하느냐고 보면 충전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제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해보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실수로 잡혔네. 그쵸, 큰 실수죠. 실수였는데 실수가 아닌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쇼츠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봤는데 얼마나 숨 막히는지 그렇게 안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 되든 아니면은 뭐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 그 숨을 참고 있는데 한 번씩 숨 쉬러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숨 막히는지 봤더니 생각보다 제가 숨 쉴 수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의 공통적인 그 단점은 술도 그렇고 그 잠수도 그렇고 물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필요한 산소를 얻으려고. 물을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술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게 되다 보면 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그 술 자체의 독성 때문에 어느 순간 못 먹게 됩니다. 배가 부르든 술이란 게 제가 봤을 땐 거의 모든 사람이 술에 대한 면역이 100% 있지 않기 때문에 뭐 20병, 50병, 1000병을 먹게 되면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술이라는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그 거기서 본인의 적당한 수준만큼 보통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과하고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그 과함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그 직전에 다들 멈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갔느냐고 보면 그렇진 않았다고 봐요. 더 끝까지 가서 건강에 엄청난 해를 입거나 정말 자기가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의 모든 끈을 내려놓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그걸로 인해서 뭐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거나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걸 잃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한계점이란 본인의 한계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지식할 정도로 쇼츠를 한번 봤는데 쇼츠는 저에게 그렇게 해를 주진 않더라고요. 득이 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쇼츠를 보면서 얻는 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술을 마셔서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다른 방향의 중독에 빠져보든 혹은 다른 것을 사랑해보든 노력과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술을 적당히 취함으로써도 술을 적당히 마시면서도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마시지 않는 거고 그렇게 좀 더 어려운 종류의 중독이 있고 아주 얕은 정도의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쇼츠는 정말 중독이 맞고 저에게는 얕은 정도의 중독이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중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나 마음가짐은 중독의 이유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번 중심까지 들어가 봤어요.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뭐냐? 이유를 찾아서 해결한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상상한다. 중독 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쇼츠 중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상상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중독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독 중에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 마시면서도 담배를 피면서도 책에 중독돼 있어도 사랑에 중독돼 있어도 그 안에서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끊고 완전히 안 할 수 있는 거면 안 해도 되는데 뭐 인생에서 사랑이라든가 뭐 글쓰기라든가 혹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 중독이 된다든가 그걸 중독이 되지 않는 게 더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 중독에서 일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났을 때 특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거면 좀 더 중독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안에서 중간중간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의 테두리에 묶여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뭐 퇴근하고 나서의 게임 중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문제시 삼을 수도 있죠. 그 문제가 실제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시간들을 쪼개서 뭐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그보다 덜 좋아하는 것들의 배합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나는 전부 지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나를 전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쇼츠를 보면서 완전히 제 생각을 지배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적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게 이원적인지 삼원적일지 십원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무의식이 있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다는 거 또 제가 인지하는 의식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저의 그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는 저의 치졸함, 저의 부족함을 저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막상 비슷한 상황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되고 똑같은 피해를 또 보게 되고 똑같은 후회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요. 그러면 뭐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그리고 중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이 제가 쇼츠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견눈질을 해보면서 관점을 살짝 바꾸면 중독이라는 게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주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걸 이루어주는 초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능력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중독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거의 안 해봤는데 요번에 중독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중독되자. 일 중독에 대해서만 굉장히 그 호전적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중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중독을 통해서 집착과 중독을 통해서 일정 양의 혹은 과다한 양의 집착과 중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제로점으로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사는 게 재미없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그 김에 나태 중독이 됐죠. 나태 중독. 지금 나태 중독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을 만들어서 취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그것 역시나 나태에 중독돼 있는 상태, 너무 심하게 중독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나태 상태의 중독에 정말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냈던 삶들이 떠올랐고,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해 보는 게 삶을 다시 제로점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바쁘게도 살아봤고 나태도 경험해봤습니다. 그 근면한 것과 나태의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모두 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슨 삶을 살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끝과 끝에서 살아봤으니까요. 그래서 맹목적인 근면이나 성실이나, 그리고 나태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저를 한번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도 남의 집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태어났으니까요. 남의 집 청소는 잘할 수 있죠.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감기는 어차피 피할 수 없어서 즐겼습니다. 최근에 고통이 좀 없어서 제가 자극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데, 반대로 자극이 있으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니까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다른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삶의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수동적 행복이 있고 능동적 행복이 있는데, 수동적 행복을 느끼면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케이크를 먹는 건 남을 먹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케이크를 잘 만들었으면 그걸 나눠 먹으면 되는데 저는 안 먹고 있어요. 혹은 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능동적 행복이라는 건 깨달음을 통해서 조절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스불 조절하듯이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삶의 일부를 조금 더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행복을 조절하는 능동적 행복,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휴식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강제 휴식은 사실. 이렇게 추석 정리가 끝났습니다.